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막나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왜 더듬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 막내 작가 더 막가입니다. 네, 더 막가가 나와서 갑자기 긴장을 해서 혀가 꼬여버렸어요. 네, 워낙 구박을 많이 해서. 진짜 저희 회의 시간을 틀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 왜 자꾸 회의 시간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방송과 회의 시간이 얼마나 같은지 화기애애하게 치열하게 아이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 네, 시작할게요. 여기요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시고 네. 봅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네, 혹시 잊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네. MBC 알람도 꾹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빗쟁이 멘트였습니다. 네, 여기요님 감사하고요. 네, 멀티포밍기 제작님, 멀티포밍기 제작님. 늘 라디오로만 듣다가 오늘은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본방 때부터 보신 분이에요. 네. 오늘 아침에는 시선 집중을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 있어서 새로운 재미가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예, 경청님, 네. 형님 안녕하세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 때부터 듣고 있는 팬입니다. 오, 20년 지기네요, 그러면. 네. 형님도 좀만 더 하시면 네. 제이모 방송국으로 가시는 건가요? 크크크. 오늘도 경청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죠? 네,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반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이비가 어떤 얘기를 줄 것이냐 궁금해하셔서 근데 바로 아니 그 얘기가 가시죠. 하나는 내가 어제 얘기하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워낙 그 시국이 엄중하야. 깜빡한 게 아니라 다리 떨어도 된다는 댓글 엄청나게 달렸던 거 보셨죠? 네, 건강에 좋다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네, 하지만 복 나간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아유, 나갈 복도 없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떠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구박받고 살아요. 아니 제가 뭐라 그런 거 아닌데 힘들어요. 촌철님들이 뭐라고 하신 알았어요. 건데.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오늘 단연 어떤 건 최고의 뉴스는 어제 저녁 청와대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메시지가 이제 정만호 소통수석에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먼저 이거부터 좀 짧게 짚고 앞서서 뉴스 세계도 잠깐 짚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복습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이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숙고하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해서 숙고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야 몇 시간 앞서서 열렸던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미래형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본인의 기류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 자의인가 타의인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100% 이게 자발적 의사표명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그 중간에 몇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시그널이 들어갔나라는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앞서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좀 이게 급반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캐치해야 되는 건 장관 거취에 대해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실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가 아니라 숙고하겠다고 했다라고 지금 그 소통수석이 밝힌 건 그거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히 있는 장면은 아니에요. 물론 처음 있는 장면이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용상으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이제 뒷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버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사퇴 카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카드지만 바로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공수처 출범 때까지 뭐 2차 개각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거기서 거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출범 시점과 2차 개각 시점이 거의 아마 맞물려 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계속 이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후임 장관을 알아보는 데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신문 같은 벌써 후임 후보 구원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네, 기사까지 났잖아요. 소병철 의원 등장했고, 네, 뭐 이용구 뭐 차관보 승진기 네, 이런까지. 박범계 의원도 등장했고. 네, 근데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죠? 네. 뭐 근데 뭐 이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좀 뭐 기다려 보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후임 또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데 또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윤석열 총장 관련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다시 한번 환기해드리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높이 산다 이렇게 또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그 결합을 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한 셈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징계 이제 재청하까지 갖고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높이 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나가라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이러면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일단락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겠어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사퇴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 판단을 네. 하면. 아침 조간에도 그런 분석이 많이 깔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자진 사퇴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전달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가 뭔가 본인도 그렇게 읽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고분고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쪽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보면 고분고분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법적 대응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 간다고 전제하고 짚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뇌관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뇌관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러면 딱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징계 처분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떠올릴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뇌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또 중대한 변수가 되겠지만 그잖아요. 근데 그거는 논외로 치고 그 다음이에요. 뇌관이 작동하는 곳이 어디냐?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입니다. 서울고검감찰부. 네, 이러면 딱 오는 거 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저는 오는데 모른 척할게요. 그래요? 좋아요. 여기 센스가 있어. 그죠? 그래야 좀 이게 뭔가 좀 흥미진진해지는 거니까.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곳을 지목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JB타임은 한 놈만 팬다는 정신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판사 사찰만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울고검 감찰부를 지목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자, 조남관 대검 차장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지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를 이곳에 넘겼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이 다시 조정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고검 감찰부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사실 뭐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의 배당에 대해서 법무부가 즉각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방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뭐 저는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심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바로 타이밍, 시점입니다. 타이밍. 네. 수사 결과를 언제 내놓느냐라는 건데 아주 빠르게 내놓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타쌍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타쌍피.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첫째.
서울고검감찰부가 속도전으로 이거는 사찰 아니고 따라서 윤석열 총장 직권남용 아닙니다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초를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은 사찰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은 직권남용한 적이 없다고 발표하면 그렇게 돼요. 핵심적인 징계 사유가 부정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언론이 또 얼마나 대서특필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수사 결과를. 네네. 두 번째, 법원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법원으로 갈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조금 전에 속보 떴대요. 네, 속보 떴어요. 예. 오늘 중으로 뭐 집행정지 신청 낸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죠.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 말고 본안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징계 결정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것도 같이 세트로 내게 될 텐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법원이 징계가 정당했다면서 윤석열의 청구를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총장의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법원이 징계위원회 징계는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에 판이 완전히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그 숱한 논란이 한 큐에 정리가 되는 건데, 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형 사고예요. 불상사란 말이에요. 이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쳐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고검감찰부가 여기에 부응해서 수사 결과를 속도전, 법원 결정 전에 미리 내놓는데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미리 때려버리면 법원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걸 갖고 뇌가 눈으로 하면 좀 약간 개면적인데, 이 검찰이 서울고검감찰부가 이렇게 나올 경우, 그러니까 법무부나 민주당이 어떻게 되치기를 할 거냐, 사실은 이것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뇌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서울고검감찰부가 속도전으로 수사 결과를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히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법무부나 민주당이 두 눈 멀거니 뜨고 그걸 지켜만 보겠느냐. 오히려 되치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함께 짚어야 되는 건데, 되치기? 네, 그게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잖아요. 타이밍. 자,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검찰의 속도전에는 공수처 대비용도 깔려 있어요. 요게 아까 제가 1타 쌍피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하면 1타 3피예요. 3피. 네. 왜 그러냐면, 자 서울고검감찰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공수처 출범 간에 시차를 벌려서, 다시 말해 속도전을 내서 수사 결과를 먼저 발표를 하고 공수처 출범 그 뒤에 따라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공수처 대응 여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령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춰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를 넘어서 억지라는 점을 어필을 할 수 있는 사전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찌감치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이걸 그냥 굳히기 완료형으로 꽝 찍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 없다. 예, 이런 노림수에 대처하는 방법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되치기 카드가. 네. 근데 어렵네요. 네. 이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저희 인터뷰에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조남관. 여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하나는 조남관 대검차장의 교체 가능성, 네. 또 하나는 특검 검토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어제 김종민 최고위원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조남관 차장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그 서울고검감찰부나 검찰 전체가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속도전으로 그 사건을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법무부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검찰 수장을 통한 수사 지휘겠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직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여 갖고 법원이,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돼 버려요. 네. 근데 문제는 공교로운 게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넘긴 장본인이 바로 조남관 차장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을 통한 수사 지휘의 결과, 이건 뭐 어찌 본다면 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조남관 차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면 아마 그건 이런 사정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대놓고 너 빠져. 그러면 눈에 이건 너무 보이는 거죠. 무리수라고 해서 다시 또 언론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계기성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 정기 인사가 상반기 인사가 있고 하반기 인사가 있어요. 네. 상반기 인사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어요. 아, 고시네요.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상반기 검찰 인사가 아마 2월 3일인가가 아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중에 검찰 인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그러니까 묘하게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서울고검 감찰부 수사가 빠를지 검찰 인사가 빠를지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응? 네. 좀 유동적이긴 한데 바로 이 유동적인 요인 때문에 두 번째 민주당 카드가 도출이 된다. 그게 바로 특검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얼핏 보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 얘기를 꺼내는 건 누가 봐도 이거 왜 이거 좀 뜬금없다. 이거 무리수 아니야?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죠. 네네. 그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김종민 최고위원도 했던 얘기는 그냥 그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그런 카드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보통 지금까지는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느냐. 네. 그 차원에서 당위론적인 얘기였어요. 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포석이 깔려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특검 카드는 징검다리용일 수가 있다. 아, 공수처로 가기 전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검찰이 속도전을 통해서 수사 결과 발표와 공수처 출범 사이의 시차를 최대로 벌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일단 이 수사 결과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슈를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네. 첫째. 그다음에 공수처가 나설 필요성을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매개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 매개가 뭐냐면 그게 바로 특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당이 극심히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판사 사찰 문건의 이슈 생명력,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의 어떤 이슈 생명력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기정사실화되는 것도 막으면서 오히려 논란의 어떤 대상으로 계속 만들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 필요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뿐이 아니죠. 이런 판을 계속 가져가야만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리를 하면 검찰은 서울고검 감찰부를 앞서서 속도전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법무부나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제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로 뇌관이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이렇게 보면 징계 결정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1라운드 끝나면 2라운드고 산 넘으면 또 산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언제까지요? 지겨우십니까? 아, 약간 지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피곤하십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자, 1라운드는 법무부 청사와 대검 청사를 오가면서 진행된 공방이었습니다. 일종의 국지전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2라운드는 전방과 후방, 서초동과 여의도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커졌어요. 네, 하나 더. 이 공방은 추윤 갈등이 아니에요. 편의상 뭐 네이밍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빠지니까 조남관 차장이 등장하고 서울 고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은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추미애 장관이 나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질은 추윤 갈등이 아니라 조직 대 조직,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라운드가 그 벌어진 다음에 2라운드의 시작은 바로 서울고검 감찰부일 것이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부터 출발을 했고 네. 그거보다 사태로 가는 게 더 말끔하게 정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사이에 속보가 들어오기를 법적 대응으로 한다. 네, 오늘 중으로. 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오늘 분석은 이렇게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하, 이경호님. 네. 아, 너무 복잡해. 유유. 자, 구조와 흐름을 따라가는 머털도사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드셨나요? 일단 다시 복습하세요. 데이지님 복습해야겠어요. 네. 지금 저기 안정수님은 너무 이해가 잘 됐다고 이런 댓글 달리네. 왜 이렇게 그 선택적으로 댓글을 소개를 아니,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개인차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개인차. 네, 저는 균형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좀 막내 작가라서 이해가 안 갔어요. 설동경님, 네. 이분 이해하셨다. 맞다. 특검은 신의 한 수다. 핵심은 바로 그거.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한다. 네. 벤토리베님, 동반퇴진 외치던 언론들은 다 어디 갔나? 그죠?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아 맞아. 그때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했으면 동반퇴진 외쳤던 언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언론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썼느냐? 이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기사를 썼죠. 아 그런가요? 표변한 겁니까? 입 싹 모르겠네요. 씻은 겁니까? 모르겠네요. 네. 덱크리스탈님, 네. 윤석열 총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진 세탁. 오 발음이 꼬였는데 아주 절묘하게 꼬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다음에 네. 서세원님, 유명하신 분이다. 아니, 그분 아니겠죠. 뭐. 정직 2개월은 신의 한 수다. 음. 소송도 할 수 없고 사퇴도 할 수 없는 상황. 검찰, 언론, 야당, 사법부는 멘붕. 6개월이나 파면이었으면 저들에게 명분을 오히려 주는 게 됐을 거다. 기적의 영문법님. JB 처음 문자 드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누구는 사의를 표명했는데 누구는 왜 눈치가 없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사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징계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자진 사퇴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적 대응을 안 하는 거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겸허히 받아들인다가 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법적 대응한다고 오늘 바로 들어간다고 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복잡하다고 그랬더니 공명정대님이 이해 잘 돼요. 잽타임 계속 들었으면 조각이 다 맞춰집니다. 네. 공명정대함 그러니까 비평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윤석열 총장 측의 법적 대응을 이제 속보로 전해주신 글롱님이 국회 탄핵은 안 할 것 같고 공수처는 멀고 차라리 특검이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네. 반면에 폴 하하님 2년 동안 윤석열 집권의 반의 시간이 그렇게 갔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딴지님은 공수처가 과연 국민의 뜻에 부응할까요? 윤 총장도 결국엔 검찰 기득권 유지를 택한 게 아니냐. 네네네. 누굴 믿을 수 있냐. 공수처나 특검은 검사가 하는 거 아니냐. 거기는 괜찮을 거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이 답이다. 공수처도 엘리트 집단이라 서민들 모른다. 분리. 오. 라고 주셨어요. 네. 네. 총체적 불신. 네. 그렇죠. 네, 이런 기득권 의견들이 세력에 많아요. 대한. 네, 네. 되게 많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이제 문제는 그래서 사실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어떤 그 지휘 사령탑으로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거기를 구성하는 공수처의 검사들이 누구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실무는 그들이 하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역사에서 특검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성과를 낸 거를 꼽을 수 있을까? 한두 개 있죠. 뭐 박영수 특검이나 그죠? 근데 네. 나머지는 왜 그랬느냐? 특검은 외부에서 그러니까 임명이 됐지만 특검보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어떤 특검팀 검사들이 검찰에서 차출이 돼서 갔던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검찰이었다. 라는 어떤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도 물론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겠지만 네네. 공수처의 그 검사들이 누가 되느냐를 잘 봐야 된다. 정말로. 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공수처장으로 추미애 장관이 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오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그 법적 경력 15년인가요? 그 이상이면 되겠지만 근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그 정치적 중립성을 뭐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은 당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지금 늘 이런 어려운 수업에 또 잘하는 모범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JL 킴님께서 네. 교수님 수업은 좀 따라가기 어렵네요. 오늘 수업은. 오늘 이 생각 계속 한 번 더 깜짝이야.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요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맞나요? 이게 봐주세요. 서울 고검 넘겼다. 그들은 윤 편이다. 그래서 서두를 거다. 법정에서 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네. 공수처 힘도 빼지 않겠냐? 그럼 민주당은 차관을 바꿀 거다. 1, 2월 인사철에. 차장. 차관이 아니라 차장. 대검 차장. 네네. 중간에 특권 가면 된다. 점점점. 여기까지 요점 정리를 하셨네요. 네. 뭐 대략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명님께서는 네. 윤석열 총장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집안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처와 장모. 네. 근데 저는 이 집안이 그 개인적인 집안이기도 하지만 검찰로 읽히기도 했어요. 아, 그럴 수 이중의 의미. 네. 오, 예. 그냥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 마무리하면서 이건 조직 대 조직의 싸움이고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다. 그 차원에서 뭐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요. 2라운드가 시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2라운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그 분수령의 분기점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시 이야기하지만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그러니까 시점부터 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작동이 될 수 있는가 요 점을 좀 봐야 된다. 요 취지였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나깨나 불조심. 그죠? 네네. 그리고 잠깐 방송을 약간 복귀해가지고 앞에 네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네. 공정경제 3법 국회를 통과했죠. 근데 이걸 두고 후퇴 논란이 좀 있었는데 후퇴가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강조를 하고 가셨어요. 매우 강조하셨죠. 네. 어떤 분은 JB가 그 김상조 실장한테 면접 보는 것 같다면서 지적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혼나기도 혼났죠. 언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저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네. 관련해서 왔던 촌철님들의 의견 몇 개 소개할게요. 네. 김혜영님, 왜 다들 경제 3법이 망했다고 비난을 했었는지 주범을 생각해 보면 된다. 주범은 언론이다. 이런 얘기셨고, 네. 베테랑님, 아니 재벌들한테 불편한 법인데 왜 시민들이 난리냐? 재벌들을 힘들게 하는 법안이니 언론이 날린 거지 광고주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근데 재벌들이 더 불편해졌는데 덜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튼 그게 아니라고 엄청 강조가 가셨죠. 네. 햇빛님 두 걸음 제시해서 한 걸음 간 거네. 앞으로 가면 되지. 예, 뭐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단 실장님 언론 탓만 하지 말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세요.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딜비알님께서는 부동산이나 잡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라디오 헤드님.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요. 네. 다음 주에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인가요? 네. 23일인가죠? 네. 저는 여기서 변창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책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네. 아마 야당이 파상 공세를 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단순히 다시 말해서 이제 변창흠 후보자의 지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이 부분을 피면서 오히려 이게 대안이라고 막 했을 때 여론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건가? 저는 체크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김현미 어떤 그 전임 장관의 정책을 받아서 계속 어떤 그러니까 정당성만 강조하는 것으로 간 것이냐? 네.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변창흠 표 그러니까 정책을 하면서 이걸 피우면서 더 그러니까 뚝심 있게 가겠다라고 할 것이냐? 요걸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약간 민심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본다면 정책의 줄기보다 표현의 하나 네. 이런 것들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거기다가 네. 많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잖아요. 그래서 언어 선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하려다 만 거 있는데 라디오헤드님이 부동산 가격 원위치, 중대재해법 제정, 공매도 폐지만이라도 제발 해주세요 실장님 네.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원위치. 네. 끝입니까? 네, 이렇게 주셨고요.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네. 조원희님이 회의 시간을 유튜브 방송해라. 그래요? 왜 자꾸 근데 회의로 몰아가? 왜? 네. 네, 그리고 네. 이도훈님은 찐팬이 되었네요라고 주셨고 그 다음에 이주연님 네. 출근 시간이나 제비타임을 오후에 듣다가 오늘은 날 잡고 들어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제이비님 화이팅입니다. 네. 특히 천기 누설을 매우 사랑합니다라고 오. 보내주셨는데 네. 내일이 바로 그날이죠. 얼쑤무당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천기 누설이 찾아옵니다. 저런 깨알 같은 홍보 멘트까지 잘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JB 타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지금 더마카가 얘기한 대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천기 누설 매주 금요일에는 천기 누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마카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